감사합니다. 이제 뭐 쌀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. 그다음에 헬스조선 이 행사를 이렇게 주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정현영 이사장님 또 박선자 회장님 이하 오늘 여기 참석하셨던 의료진들은 사실 전국에 저희가 41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학회는 정현영 이사장님 이하로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에 대해서 소화기 암에 대해서 그 41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늘 모이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오는 하나의 의사들의 연구 집단, 교육 집단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. 이런 행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첫 강의를 제가 감히 맡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뒤에 좋은 치료나 새로운 것들은 많은 젊은 교수님들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췌장암의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현황, 원인, 진단.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주제가 안 좋은 췌장암이지만 이것도 암이잖아요. 그러니까 암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손에 조금 상처가 나면 한 일주일쯤 있으면 이게 다 치료가 되면서 새로운 살이 덮는데 그 살이 원래 피부를 넘어서면서 이상한 모양으로는 안 되잖아요. 딱 거기까지만 자라죠. 근데 암이라는 거는 그 이상을 마구 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몸속에서 자기가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돼갖고 끝없이 자라면서 결국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암이다. 이렇게 돼서 결국 암의 원인은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정상세포가 이런 까만 색깔로 유전적 요인들로 돌연변이가 자꾸 쌓이면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게 암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림표에서 여기 정상 하얀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 유전변이가 돌연변이가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3개, 4개 이렇게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을 하죠. 이 덩어리만 형성하면 우리가 이렇게 외과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잘라내면 되는데 이 암이라는 거는 더 자라면서 밑에 혈관을 타고 이 암세포들이 퍼지면서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이제 안 좋게 하는 것이 이제 암입니다. 자, 췌장. 이걸 얘기하기 전에는 먼저 하기 전에 췌장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왜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불량한가를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노란 게 췌장입니다. 그리고 췌장 바로 옆에 쓸개가 있어갖고 담즙이 이렇게 췌장하고 같이 내려오고 췌장액은 이 큰 노란 거에서부터 췌장액을 이 관을 통해서 내려보내면서 밥 먹으면 위 다음에 십이지장에 음식물이 내려가면 이게 섞여서 소화를 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췌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건 이 췌장 속에서 나온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서 내분비 세포인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당뇨, 내분비 기능이 망가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췌장암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즉 외분비 기능을 가진 췌장에서 암이 생기는 것을 이제 췌장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췌장은 위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가 위인데 위 바로 뒤에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위니까 배에서 쉽게 만져질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등 뒤에 등뼈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등 뒤에는 우리가 쉽게 의사들이 배를 만져갖고 췌장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고 또 이 주변, 췌장 주변에는 여기 혈관을 안 그렸지만 이 옆에서 이 그림을 옮겨보면 이 췌장 뒤에는 바로 대동맥 또 복부 대정맥과 같이 진짜 팔뚝만한 혈관들이 저 뒤를 지나가면서 우리 몸에서 하지, 장에서부터 나오는 혈액들을 다 절로 받아들입니다. 여기에 만일 암이 조금만 생겨갖고 이 뒤에 혈관을 침입을 했다면 이게 결국은 암 크기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즉 진단이 늦고 조그만 크기라도 주변에 침입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췌장암은 다 똑같은 췌장암이 아닙니다. 사실 췌장암은 이 췌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
여기 빨간 세포들은 대부분 소화효소를 내는 세포고, 요런 섬같이 생긴 거는 인슐린을 내는, 즉 여기서 고장나면 당뇨가 생깁니다. 근데 췌장암은 이 관에서 대부분 생겨서 이거를 췌관선암이라고 얘기를 하고, 이게 우리가 췌장암 하면 90%가 바로 이 췌관선암입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드물게 여기서도 생긴 암이 이제 신경내분비세포암, 또 이 빨간 데서 생긴 것을 애시나세포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, 사실 어떤 세포에서 나왔느냐 여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고 예후가 다릅니다. 이 분들 얼굴은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스티브 잡스라는 분, 그다음에 테너 가수,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배우, 그다음에 국내 영화 배우, 사실 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이렇지만 이분은 사실은 같은 췌장암 중에서도 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오래 이 자기 일을 하실 수 있었고, 이분은 사실 2년 전에 제 환자였는데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굉장히 뭐 투병 생활을 하면서 언론에 안 나진 의지가 대단했던 분입니다. 그래서 그것도 이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췌장암의 불편한 현실,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 즉 암으로 인한 사망률들 중에서 전체 4위 내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전 세계 20만 명이 1년에 발생을 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, 이 중에 위암은 대개 90%가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췌장암은 20%밖에는 수술을 못합니다. 즉 발견이 늦어서 완치를 할 수 있는, 수술 완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암이 진행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좀 늦은 경우가 많다. 그 다음에 70% 이상의 환자들은 진단 후 1년 내 사망한다. 그 다음에 5년 생존율이 5% 정도로 굉장히 낮다.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난 40년간 치료 성적에 큰 호전이 없었지만, 이따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, 저희들은 그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췌장암 현재 조기 진단이 거의 어렵고 효과적인 치료법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, 여기 지금 보면 이 막대기가 5년 생존율입니다. 여기서 폐암, 간암, 췌장암, 담도암. 그래서 대개 췌장암을 보는 분들은 이걸 같이 보게 되는데요. 이 중에 막대기 높이가 가장 낮은 게 췌장암이고, 매 5년마다 위암이나 대장암은 생존율이 급히 증가하는데, 간암도 그렇고 췌장암은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. 우리나라 암 발생률에서 췌장암은 한 8위 정도 되고,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5위 정도, 남자 여자 공이, 즉 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예후가 좀 안 좋구나라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 현재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한국은 6.8명이 발생합니다. 일본이 8.5명, 미국이 7.5명이면 우리 췌장암 환자는 좀 더 늘어나겠구나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고, 다른 암의 치료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대에 되면 전 세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1위가 폐암, 2위가 췌장암이 됩니다.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2030년이 되면 췌장암이 여자에 있어서는 간암보다 위암보다도 더 높게 이제 사망을 유도하기 때문에 3위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췌장암은 정리하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, 앞으로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암이다. 즉 이 얘기는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, 제약사가 여기에 많은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. 지금까지 굉장히 우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, 영국, 일본에 비해서 췌장암에 있어서 5년 생존율을 비교하면 영국이 3개월입니다. 그 다음에 일본이 7.7개월인데 우리나라는 10.1개월입니다. 이 얘기는 우리나라 환자분들, 가족분들 모두 다 열심이고요. 또 우리나라 의료진들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. 여기서 개월을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저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릅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신약이 A라는 약보다 새로운 신약이 B라는 약이 낫다라고 입증하면 보통 임상연구를 통해서 2주, 3주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그렇지만 그것은 평균이고
그 사이사이에 몇 년씩 생존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늘어납니다. 그 약에 소위 약발이 맞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고 이 10개월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췌장암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. 즉 뭐 담배를 피거나 채식보다는 육식, 비만 이런 분들 많이 생기고요. 그다음에 만성 췌장염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암과 다르게 췌장암들은 이런 요인들이 이거 이랬으니까 담배를 피면 200배 이상 폐암에 더 잘 걸려 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만 가족이 유전적으로 췌장암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다 잘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제가 오늘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따 오늘 다 치료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췌장 종양성 낭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만 99% 환자들은 대부분 종양성이 아니라 암하고 무관한 물주머니입니다. 여기에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아주 일부는 이렇게 물혹이 있는데 물혹 안에가 울퉁불퉁하면서 여기서 자라나는 이런 혹이 있습니다. 이걸 IPMN이라고 그러는데 이 혹은 저희들 모두 저희 교수진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아마 예의주시를 하면서 암으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병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늘 함께 의사분들하고 추적을 해서 진짜 암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혹은 암 전에 이때는 손을 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늘 가까이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췌장암의 3대 증상은 황달, 여기가 담즙이 내려오는 게이기 때문에 여기에 혹이 있으면 담즙이 막혀서 황달이 생기고 굉장히 체중 감소가 심한 병입니다. 뭐 6kg, 10kg를 뭐 6개월 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아프죠. 등이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3대 증상이 있지만 아주 운이 좋아서 요게 조금 한 혹이 있었는데 담즙 내려가는 길을 딱 막아서 황달이 먼저 오고 딴 증상이 없으면 운이 좋아서 굉장히 조기에 발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수술로 완치가 되죠.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증상보다는 병의 진행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즉 병이 한참 진행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증상보다도 이럴 때는 우리가 췌장암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췌장암에 의심이 되면 병원에 오면 피검사를 통해서 암 수치를 검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. 초음파, CT, MRI, PET, 내시경 초음파, ERCP 등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초음파는 췌장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또 제가 좀 불편해갖고 동네 병원을 갔는데 초음파만 하고 괜찮더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몸무게는 10kg씩 빠졌다 이럴 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. 즉 여기에 너무 믿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CT로 우리가 췌장암에 확인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이런 검사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확한 진단과 조직검사죠. 혹은 이게 어느 정도의 병기까지 와서 딴 데는 전이가 없는지 간에 전이는 없는지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검사들입니다. 다시 이로 넘어와서 췌장암에 의심해 봐야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막연한 증상 소화불량, 체중 감소 등이 있는데 동네에서 위내시경 초음파 등을 했는데 그래도 불편함이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가시지 않으면 이거는 췌장암을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CT를 찍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적어도 자기 정상 체중의 10% 이상이 6개월 내에 갑자기 빠졌는데 그 이유가 없이 괜찮대더라 할 때도 한 번은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췌장암 환자 중에 3분의 1 내지 반 이상이 대개 당뇨가 있던 분이 갑자기 악화가 되거나 없던 당뇨가 새롭게 생길 경우에도 조금 시간을 경과해 가면서 혹시 췌장암은 없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황달이 막히면 내시경으로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뚫어줘야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내시경 위에서 내시경 초음파로 봐서 여기에 혹이 있는 걸 위를 뚫고 췌장의 조직 검사를 저희 소화기 항암학회 회원들 대부분이 이제 이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내과 의사가 하는 겁니다.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확진이 안 된다 하는 이런 검사들이 필요합니다.
그래서 결국 이따가 많은 치료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췌장암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분들하고 수술을 못하는 분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, 수술할 수 있는 분은 20%, 수술을 못하는 분은 왜 못하냐, 그 근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에 치윤이 있어서, 그렇지만 멀리는 안 간 경우, 혹은 간이나 폐나 딴 데 가서 못하는, 이 두 가지 수술 못하는 이유가 다릅니다. 여기에 따라서 의료진들은 각각 어떤 치료를 하고, 수술만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항암 치료를 더 할 거냐, 여기는 어떤 신약이나 어떤 면역 치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붙여서 할 거냐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. 이 환자는 췌장암이 여기 조그맣게 해서 2cm도 안 되는데 이 혈관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 혈관도 어떻게 어느 정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의사들이 이거 수술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의료진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치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이건 뭐 하나 말씀드리는데, 이게 정상에서부터 아까 물주머니 무록 얘기했듯이 전암병변, 그 다음에 초기암, 국소진행암, 그 다음에 전이까지 됐을 때,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때 건강한 사람에서부터 이 초기암이 있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이걸 저희가 스크리닝, 즉 건강검진을 과신하면 안 된다, 췌장암은.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200만 원짜리 검사, 70만 원짜리 검진을 했는데 나 괜찮대, 몸무게 10kg씩 빠졌는데, 이건 아닙니다. 췌장암은 다른 질환하고 달라서. 그래서 건강검진을 현재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췌장암은 없다.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기 뭐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. 이거 도대체 이 난치암을 어떻게 할 거냐. 결국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. 무록과 같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암은 유익 있게 보고, 그 다음에 췌장암을 초기암에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을 때 그 불편함이 췌장암을 의심할 단계일 때 놓치지 않는, 이것이 더 중요하다.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예로 당뇨병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나타난 당뇨병, 당뇨의 악화, 과도한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여기 환자분들, 가족분들 많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2030, 40년 고령화되면서 이 암은 이제 저희들하고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암입니다.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거를 같이 숙지하면서 식구들끼리도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좋고, 불행하게도 췌장암이 있는 분들의 가족들은 다른 암의 찬스가 좀 더 높습니다. 그래서 같이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건 뭐 너무 복잡하죠.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미래에는 또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어떤 약을 쓸 건지를 결정하고 이 중에 어떤 유전자를 공격하는 약을 쓸 건지를 결정할 거가 지금 무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논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췌장암에서도 이런 흐름이 굉장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지금 국내에만 정확치는 않지만 췌장암 약제 개발이 한 10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 뭐 전 세계 속에 어마어마하죠. 근데 이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이따 교수님들이 말씀해서 사실 현재 쓰고 있는 약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한 건데,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아직 모릅니다. 많은 임상시험이 거쳐야 되고,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후보들이 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병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끝으로 제 췌장암을 몇십 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희망을 다 갖습니다. 아무리 어려운 암이라도.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각자의 무한한 노력을 담을 그릇이 희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암 치료는 주치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20-30년간 느껴왔습니다. 즉 환자, 보호자, 의료진의 팀워크가 맞아야 되고, 이 팀워크에는 가족의 사랑, 가정의 따뜻한 음식, 식사, 그 다음에 항암치료 과정을 겪는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따뜻한 마음, 모든 게 다 함께 가지 못하면 아무리 의료진이 한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끝 슬라이드로 냈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